자, 안녕하세요. 박성필입니다. 저 오늘 HLB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LB 공식 블로그에 나와 있는 글인데, 자, 나온 지는 좀 되었죠. 4월 29일. 자, 일단 내용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항소제약은 업계에서 인정받는 최고 등급의 공인 테스트를 통해서 해당 사항과 관련해 향후 문제 발생 가능성이 없음을 명확하게 입증을 했습니다. 자, 조금 확신이 가득 찬 어투죠. 원래 조금이라도 애매모호하면 이런 식으로 말하진 않습니다. 빠져나갈 구멍을 조금이라도 만들어두기 마련이죠. CRL은 무사 통과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든가, 뭐 클래스 1의 가능성이 높다,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자, 근데 가능성이 없음을 명확히 입증했다라고 하면 이제 FDA에서 CRL 원인으로 지적된 내용 관련해서 꼬리를 물고 늘어질 수 없도록 완벽하게 보완했다. 티끌이라도 건들 수 없을 정도로 제대로 준비했다라는 걸로 보여지고요. 자, 이런 내용 때문에 기대감이 이제 반영되기 전에 바닥을 다지고 있다. 지지 라인을 구축하고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자, 지금 HLB 주가를 보면은 전체적으로 뭐 이렇게 급등 급락이 심해서 최근 주가 추이는 횡보처럼 보이실 수도 있는데 사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15% 정도 됩니다. 자, 그래서 기대감이 반영되기 전에 좀 바닥을 다지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빨간색으로 조금 강조를 해뒀죠. 항소제약은 지난 4월 14일에 해당 실험 데이터를 포함한 보완 서류를 FDA에 제출하였으며 현재 FDA의 회신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자, 보통 한 달 정도면 회신이 오죠. 뭐 4월 14일부터 한 달이라고 하면 약 일주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현재가 5월 7일이니까 한 주 정도 남은 건데 뭐 정확하게 한 달 이내에 무조건 회신이 오는 건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한 달 이내에 답변이 옵니다. 자, 아무튼 이후에 이제 FDA의 답변으로 CRL 원인이 해소가 되었다. 다시 재신청해라 라는 뉘앙스의 답변이 오면은 그때부터는 바로 이제 기대감이 반영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현재 위축되어 있는 투자 심리가 FDA로부터 긍정적인 회신이 오면 이제 매수 심리를 자극하게 되면서 주가 상승에 힘을 보태게 되는 거죠. 개인들이. 자, 그리고 HLB의 세력도 이런 뉴스가 나온다면 주가가 그냥 횡보하도록 가만히 두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개인들의 투자 심리를 건드리기 위해서 상승을 한번 목격을 하게 하겠죠. 자, 물론 세력이 매수 심리만을 자극할지 매도 심리를 자극할지는 모릅니다. 물량을 충분하게 매집하지 못했다면 매도 심리를 건드려서 낮은 자리에서 물량을 확보하려 할 것이고요. 만약에 개인들의 관심과 많은 매수세를 필요로 한다면 주가를 상승시켜서 이 매수 심리를 자극하겠죠. 자, 그리고 이제 기대감이 반영이 된다고 하더라도 자, 위에 물려있는 자리가 있죠. 지금 이 선 때문에 잘 안 보이는데 갈색 선 76,000원에서 78,000원대. 자, 이 자리에 매물이 상당히 많이 몰려 있습니다. 자, 이 자리에 매물 소화는 반드시 필연적으로 동반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대감이 반영돼도 이런 자리에 부딪히면은 한번 주춤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죠. 단기 조정들이 발생하는 이유입니다. 자, 이때 단기 조정의 이유를 미리 알고 그 자리가 어느 자리인지 파악을 하고 있다면 분할로 이 자리에서 대응해서 수익은 수익대로 챙기고 발생할 단기 저점의 지지를 확인하고 또 분할로 매수를 들어간다면 단기 고점인 천장에 닿을 때는 분할 매도로 수익을 챙기고 내려와서 눌림목에서 단기 저점에 분할 매수로 평단을 낮추고 수량은 늘리고. 자, 매물 소화 과정이 단기 조정의 이유가 되기 때문에 이 소화 과정을 다 거치고 나면 여기 천장은 뚫어놓은 상태로 기대감을 맞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재료가 살아있고 기대감이 반영되기 시작한다면 오랜 기간 물려있던 자리, 매물이 많은 자리들은 터치할 가능성이 높고 그 자리를 터치했을 때 소화하면서 일시적으로 내려가는 것도 당연하기 때문에 세력도 여기서 그 물량을 바로바로 흡수해가면서 쭉 올려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매물이 가장 많이 포진한 자리는 조정이 필연적으로 동반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주식으로 돈을 벌려면 왜 분할 매수나 분할 매도가 권유가 아니라 필수인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분할 매도나 분할 매수 타점, 그 타점에 대한 근거는
텔레그램 방에서 디테일을 설명드릴 겁니다. 따라해보셔도 좋고 따라해보지 않으셔도 추후에 맞아 떨어지는지, 따라했을 경우에 손익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계산이라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조정이 동반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환사채 전환가액 조정이 있죠. 자, 최근에 39회차 전환사채가 65,953원에서 54,464원으로 전환가액이 조정됐습니다. 약 만원가량이 싸진 거죠. 9,000원 만원. 자, 가액이 낮아졌기 때문에 전환사채 투자자들은 받는 주식 수가 늘어납니다. 자, 여기 나와있죠. 약 10만 주가 늘어났네요. 10만 5천 주. 자, 이렇게 되면 전환사채 투자자들에게 상당히 유리해지는 거죠. 받는 주식 수가 10만 주나 늘어났으니까. 자, 그리고 이게 상장이 언제 되냐면 자, 알겠네요. 자, 전환 청구 기간 시작일이 2025년 7월 16일입니다. 자, 이게 전환 청구가 7월 16일에 가능한 건데, 자, 전환가액 조정은 3개월에 한 번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전환 청구를 해버리면 지금 저렴해진 전환가액, 늘어난 주식 수량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FDA 기대감으로 주가가 급등해 버린다면 전환사채 투자자의 시세 차익은 어마어마해지는 거죠. 자, 만약 주가가 안 오른다? 자, 그러면 전환 청구 안 하면 조정일에 또 조정하면 되는 겁니다. 3개월 뒤에. 종료일이 27년 6월 16일이기 때문에 전환 청구를 즉시 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전환사채의 주식 전환 후에 미전환 사채가 남았고 전환가액 조정일이 남아있다면 전환가액 조정은 계속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당시 주가와 전환가액 조정이 얼마에 이뤄질지 잘 파악을 하고 있어야 전환사채 투자자가 어떻게 나올지 가늠을 할 수 있겠죠. 그들의 행동에 따라서 내가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익이 나기를 기도하는 도박이 아니라 근거에 따라서 투자를 하신다면 전환사채 내용은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전환사채 투자자가 전량 전환 청구를 하지 않고 미전환으로 남겨놓는다면 전환가액을 낮추기 위해서 눌림이 반드시 동반될 수밖에 없는 거죠. 멋모르고 상승하게 두면 전환가액도 같이 높아지니까, 이게 높아지면 전환사채 투자자들의 시세 차익도 낮아지는 거니까. 자, 그래서 전환가액 조정일이 중요한 겁니다. 전환가액 조정 기준일에는 주가를 크게 낮추려고 할 테니까. 자, 그리고 하나 더 있죠. 전환사채에 38회차 38회차 전환사채 보시면 전환가액 조정이 있었습니다. 72,000원에서 79,000원까지 올랐는데, 자, 얘네가 6월 10일에 전환가액 조정이 있었습니다. 나와있죠. 관련 공시. 자, 이 내용 중에서 전환에 관한 사항, 자,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1개월 가중산술 평균주가, 그리고 일주일 가중산술 평균주가, 그리고 최근일이라고 하면은 이제 직전일의 장중 평균 주가입니다. 자, 1개월, 일주, 최근일, 하루 전, 이것들을 다 더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나누기 3, 이거 3개니까 나누기 3. 자, 그러면은 평균값이 나오겠죠. 자, 이런 식으로 전환가액이 나오는 겁니다. 자, 모든 건 조정일이 기준이기 때문에, 자, 6월 10일이 전환가액 조정일이죠. 38회차는. 자, 그래서 6월 10일이 기준이면은 1개월 가중산술 평균 주가는 5월 10일부터 한 달이니까 6월 10일까지의 평균 주가. 자, 그리고 일주일은 이제 6월 3일부터 6월 10일까지의 주가. 그리고 직전일은 6월 2일. 6월 2일이
근데 월요일이니까 6월 2일 평일이니까 요때 평균 주가. 자, 이 세 개를 더해서 3으로 나누면 됩니다. 그게 조정가격으로 잡히는 거죠. 자, 그럼 전환사채 투자자들이 이 조정가액을 낮게 받으려면 방금 말씀드렸던 그 기간들, 특히 1개월 가중산수를 평균 주가는 기간이 길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일주일 같은 경우에는 6월 3일부터 6월 10일이고 그리고 최근일은 6월 2일이죠. 자, 세 개 중 이 두 개로 조정가액 평균을 상당히 낮출 수가 있습니다. 요때만 급락을 시켜버린다면. 그래서 5월 말까지는 기대감이 어느 정도 반영되게 두다가 6월 초부터는 급락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겁니다. 그렇게 전환가액 조정을 낮게 받아내면 이후에는 주가를 뛸 가능성이 높죠. 엑시트 해야 되니까. 자, 세력의 계획을 알아야 리스크를 피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환사채가 그저 주식 수만 늘어나기 때문에 리스크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일정에 따라서 주가를 누르기도 하고 주가를 띄워 올리기도 합니다. 리스크 일정을 알면 돈이 되는 정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전환사채를 상당히 자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정리를 해보자면, 자, 첫째로는 FDA 회신으로 기대감이 반영되기 시작한다면 많은 매물을 소화하는 요 자리, 이 많은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여기 부딪히고 눌림목이 발생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전환사채 일정에 따라서 6월 첫째 주부터는 주가가 급락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도 알고 있죠. 자, 그러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겠습니까? 자, FDA 회신으로 5월간 기대감에 주가가 급등을 한다면 이때는 시세 차익을 챙기는 게 낫겠죠. 분할로 대응해서. 자, 이때 일부 물량을 정리, 비중을 축소해서 매물 소화 리스크를 피해가면서 동시에 눌림목에 매수로 접근하되 가능한 최대한 6월 10일이 지나고 조정가액이 확정되면 지지대에 매물이 쌓이는 것을 확인하고 매수 타점을 잡아야겠다 라는 큰 윤곽이 잡히는 거죠. 자, 그래서 하루하루 주가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환사채 투자자는 여기에 몇백억, 몇천억이 달려 있습니다. 자, 이들이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주가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환사채 일정에 따라서 어떤 주가가 나오는지를 확인을 하면 좌회전인지 우회전인지 직진인지 유턴인지가 보인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주가가 내리는 것도 오르는 것도 이유를 알게 되고 원인을 알게 되고 이용을 하게 되는 거죠. 리스크를 이용하게 되면 주가가 떨어지든 오르든 나한테 유리하게 매수나 매도를 선택해서 투자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텔레그램 방에서 리스크 일정과 디테일 그리고 근거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트레이딩 관점에서의 분할 매수 매도 타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무조건 따라 하실 필요는 없으십니다만 조금 시간이 지나서 뭐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뒤에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에 가장 중점을 둔 투자와 리스크를 이용했을 때 이게 어떻게 나한테 유리하게 써먹을 수 있는지를 한번 판단해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텔레그램 방은 입퇴장에 제한이나 코드 같은 것이 없으니까 자유롭게 한번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텔레그램 방 참여는 영상 설명란에 보시면 여기 더보기 버튼이 있습니다. 자, 이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링크를 기재를 해뒀고요. 자, 이 공간 안에서 제공되는 정보 일체의 금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자, 투자의 기준과 근거들을 설명드리고요. 자, 그리고 HLB라는 이 개별 종목 대응 이외에도 추천 종목이나 뭐 검색기 설정법, 종가 매매 꿀팁 등 여러 가지 투자에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공유하고 있으니까 확인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투자에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